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겸이TV의 김창겸이라고 합니다. 이번 시간에는요, 우리 동성촌락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살펴볼 건데요. 말 그대로 이제 같은 성씨를 가진 사람들의 집단 마을, 뭐 이런 뜻이죠. 이 동성촌락이 이제 시작되게 된 게, 증가되게 된 게, 조선 후기. 요때부터인데, 임진왜란 때 전쟁이 이제 장기화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재정이 이제, 악화된단 말입니다. 그래서 부족한 재정을 확충할 목적으로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자들한테 일종의 기부금 같은 걸 받아요. 그 대가로 이제 공명첩이라는 허가증을 발급해 주는데, 이 공명첩은 이 공자가 빌공자, 명은 이름 명자거든요. 그러니까 이름 쓰는 난이 비어 있어요. 그럼 이제 공명첩을 받아서 자기 집에 와서 이제 붓으로 어떻게 돼요? 예, 이름을 쓰면 되는 겁니다. 뭐 겸이, 자 이렇게 이름을 쓰는 거죠. 그러면 그 순간 합법적인 이제 양반으로 신분 상승이 가능했었던 이러한 제도가 이제 공명첩입니다. 아무튼요, 임진왜란 때부터 발급이 됐고 조선 후기가 되면은 이것이 멈춰지는 게 아니라 계속 국가가 이제 재정이 부족할 때마다 공명첩을 발급해요. 그러다 보니까 조선 후기에는 양반의 숫자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가 됩니다. 이렇게 새롭게 이제 그 향촌 사회에서 양반으로 떠오르는 이런 자들을 우리가 신양이라고 합니다. 새로운 뭐 향촌에서의 양반들이다, 신양. 그럼 기존의 오리지널 양반들은 그렇죠, 구향이라고 합니다. 그러면 이 구향들의 입장에서는요, 신양들이 폭발적으로 증가됐을 때 기분 나쁘죠. 이들이 합법이죠. 합법이면서 나와 같은 레벨로 올라왔었을 때 기분 나쁜 겁니다. 자존심이 상하는 거죠. 자신들만이 특권층이었었고 나름의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분홍들 중에 일부가 갑자기 이제 나와 같은 레벨로 이렇게 어울리려고 한단 말이죠. 그러니까 이들이 기분이 나빠요. 그래서 둘 사이에 이제 싸움이 벌어지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향전이라고 합니다. 구향과 신향 사이의 싸움, 향전이라고 하는데, 그 향전 과정에서 이제 구향들이 새롭게 올라온 신양들과의 차별성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어떤 액션들을 취했냐면, 첫 번째는 예의범절을 연구하는 거예요. 그래서 예학이라는 게 발달됩니다. 그러니까 예학은 양반은 말이야, 그렇게 음식을 뭐 쩝쩝거리면서 먹지 않아. 양반은 말이야, 비가 온다고 그래서 천박하게 뛰지 않아. 양반은 말이야,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지 않아. 막 이런 것들을 계속 이제 예의범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. 형식을 만들어내는 거죠. 그러면서 이제 이 신양들이 이걸 따라할 수 없게끔, 그래서 자신들만이 진짜 양반이다, 이런 거를 돋보이게 만들고 싶은 그런 목적으로 예학이 또 발달이 됩니다. 두 번째는 뭐냐면, 그러니까 족보라는 걸 또 집중적으로 연구하게 돼요. 그래서 보학이 발달됩니다. 그래서 이 보학은 족보로 이제 가문의 내력을 쭉 정리해서 자식들한테 계속 이제 이걸 암기시키는 겁니다. 이거 보학이 발달돼요. 근데 이 신양들은 처음엔 족보가 없었어요.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? 족보를 위조하거나 매입하기 시작합니다. 그러면서 나도 족보 있거든? 막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이 구향들의 입장에서는 뭐지? 또 다른 또 차별성을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? 그래서 그 보학에 자기 족보 안에 이름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끼리 따로 모여서 집성촌을 이루고 살게 된 겁니다. 그게 바로 동성촌락, 동족 마을이 이제 형성이 된 겁니다. 이게 이제 조선 후기 때 폭발적으로 증가가 된다는 거죠. 그럼 이제 이 향전이라는 싸움에서 구향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위, 특권, 이것들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액션, 세 가지가 있는 거죠. 뭡니까? 예학을 발달시켰고요, 보학을 발달시켰고, 동성마을을 만들었었던 겁니다. 실례로요, 제가 어렸을 때 살았던 마을 이름이 대칠이거든요. 그러니까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에 가면 대칠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집성촌락이에요. 양반일 가능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볼 수 있겠죠. 어쨌든 그 집성촌락인데 이름 끝글자가 다 겸자 돌림입니다.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뭐 사촌들, 당숙 뭐 해가지고 여러 친인척들이 이제 함께 이렇게 마을을 이루고 살고 있는데, 이 형제들이 학교에 이제 초등학교, 중학교 들어갈 무렵에 나이 또래가 비슷하다 보니까 전부 다 겸자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제 학교에 쫙 깔려 있는 거야.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깜짝 놀란 거죠.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뭐 어떤 이름이든, 뭐 창겸, 삼겸, 은겸, 진겸, 미겸, 어떤 글자를 넣든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TV도 겸이TV죠. 어쨌든 그 대칠이 1구라는 동네가 김씨의 집성촌이었었고, 그 대칠이 2구는 원씨 성들이 또 집단적으로 모여 사는 그런 촌락이었었습니다. 거기서 이제 그 어머님과 아버님이 만나셔서 이제 결혼하신 거고요. 그다음에 그 밑에 실양이라는 동네가 있는데, 그 실양이라는 동네에는 윤씨가 모여 사는 그런 집성촌락이 또 있었거든요. 그 윤 씨의 윤봉길,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죠? 이 뽕길이 형 같은 경우는 윤봉길,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도시락 폭탄, 물폭탄에서 윤봉길을 말하는 건데, 제가 형이라고 불렀잖아요. 실제 저하고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어요. 물론 이제 그 뽕길이 형은 중간에 이제 중퇴를 하셨습니다. 당시에 이제 덕산 보통학교,
저는 이제 덕산 초등학교. 아무튼요, 같은 학교 선배님이고, 그래서 이제 형이라고 불렀는데, 아무튼 그 윤봉길이 사셨던 그 마을이 이제 실향리인데, 거기가 윤 씨들의 어떤 집성 또 촌락이었었던 겁니다. 동성 촌락이 이제 뭐 만들어지게 되는 뭐 배경,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고요.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활용해야 될 거는 뭐냐면, 예학, 보학, 자, 그 다음에 동족마을, 이런 것들이 조선 후기의 향전, 그러니까 구향과 신향들 싸움에서 구향들이 자신들의 어떤 지위를 유지시킬 목적으로 취했던 액션이다. 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. 하나 좀 더 깊이 들어간다라면 그 예학이라는 것이 중앙 정치에서는 자 뭡니까? 예속 논쟁. 그 예속 논쟁의 불씨가 됐었던 거죠. 그래서 나중에 제가 또 다른 그 영상에서는요, 그 윤봉길과 관련된 이야기, 그 다음에 또 붕당 정치. 과정에서 예속 논쟁이 좀 아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. 그 예속 논쟁에 대한 이야기를 또 주제 삼아서 영상을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예. 도움이 되셨다라면,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요. 저와 이제 또 다른 영상을 가지고 만나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